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부지런히 가고 있죠. 좀 진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진도가. 자 이제 우리는 이제 공탁 출급이 중요하고 있었고요. 자 공탁을 이제 누가 합니까? 공탁을 이제 회수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이제 공탁을 회수하는데요. 회수할 때는 우리가 처음에 냈던 그 공탁서 원본이 필요하죠. 그죠? 공탁서 그 원본을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똑같이 변경 못하기 때는 별도로 뭐 별도의 뭐 회수 증명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반대급부도 필요 없죠. 내가 붙인 거니까 필요 없고요. 다만 이제 공탁서 원본이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공탁서 원본이 없을 때도 똑같이 우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렇다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한테 보낸 통지서를 가져오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상대방의 뭐죠? 승낙을 받으면 되죠. 그죠? 이건 피공탁자의 승낙서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보통 안 해주겠지. 그러니까 이제 법률상 받으면 되고요. 나머지 똑같아요. 이것처럼 강제 집행이라든지 요 A의 채권자가 또 뭐 압류할 때 이게 강제 집행, 또 체납 처분 필요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발송하지 그건 아니에요. 이건 그거 아니에요. 이건 회수니까. 이번에는 5천만 원.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필요 없어요. 5천만 원 이상일 때. 그죠? 그래서 5천만 원 이하일 때 필요 없어요. 이건 비슷해요. 그리고 똑같이 이것도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인간 필요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과 똑같아요. 하나 배우면 연달아 같이. 그래서 크게 다를 거 없어요. 그래서 회수는 이제 또 넘어갑니다. 보세요. 163페이지 보시면 규칙 그 34조에 있습니다. 일단 공탁을 하려는 사람요. 공탁금 회수 청구서 2통을 지금 조문 보고 있습니다. 조문을 보고 있어요. 조문이에요. 조문. 네. 그래서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공탁서가 필요하다. 근데 그 공탁서에서는 다음 같은 경우는 필요 없다. 그건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런데 회수하려 하는 공탁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때 필요 없다. 또 나번에 2학년의 승낙서를 가져가면 필요 없다. 또 다번에 집행이라든지 체납 처분에 의해서 회수하는 사람들은 또 필요 없다. 다만 가해 그 청구인이 회수하는 사람이 관공서나 법인 아닌 사단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일 때는 필요 없다. 그죠? 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맨 밑에 공탁 통지서의 면제는 공승강체발 되어 있지만 공탁서의 면제는 통지서는 필요 없죠. 그냥 승강체발, 승강체에다가 5천만 원 똑같아요. 이걸 그렇게 크게 애워야 되는 것들은 아니에요. 8번이 가끔 내죠. 8번을 우리가 집행공탁을 합니다. 집행공탁. 우리가 그러니까 집행공탁 하는 게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게 뭐죠? A가 B에 대한 채권 가지고 C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할 때 C가 그런데 7천만 원을 가지고 여기 있는 1억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 보세요. 그러면 얘는 7천만 원 중에서 1억 전액에 이 사람은 원래 7천만 원만 압류된 것만 공탁할 수도 있고요. 압류가 안 된 부분까지 같이 공탁할 수 있죠. 그죠? 선택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압류에 관련되기 때문에 1억 전부를 공탁하고 그다음에 사유 신고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집행 공탁은요. 보세요. 원래 공탁할 때는 공탁서를 2통을 주면 1통 돌려주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써먹는데
그 집행공탁은요, 집행공탁은 이 압류에 따른 공탁은요, 그냥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는 소멸되고 더 이상 내가 공탁금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찾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변제가 아니니까. 얘는 그냥 원래 얘한테 줘야 되는데 압류했으니까 얘는 그냥 공탁하고 사유신고하면서 이 공탁서 서류 하나 받은 거를 이 사유신고할 때 거기다가 놓고 와요. 그죠? 그잖아요? 죽은다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관심이 없어. 준 거야, 이제 공탁.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건 압류 때문이고, 내가 7천만 원만 공탁할 때는요, 이게 압류. 요 7천만 원만 공탁할 때는 이게 공탁서를 다 주고 오면 그걸 끝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1억을 공탁해. 1억 원을 공탁해. 그럼 원래 C는 7천만 원만큼은 공탁금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7천만 원은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한 7천만 원에 대해서는 공탁자가 공탁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회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3천만 원은 변제 공탁이기 때문에 얘가 구태여 안 가져가고 있으면 나는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비록 집행 공탁이지만 그죠? 전부 공탁하는 바람에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 다시 회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회수하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공탁서를 여기다 두고 왔어. 그러면 이 보관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가서 달라고는 안 주거든요. 그때는 그래 네가 공탁서 보관하고 있어. 보관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줘. 그럼 내가 회수할게. 그래서 이 보관 증명을 가져가서 공탁에 가면 돈을 줘요. 그러니까 집행공탁 같은 경우는 원래 회수할 수 없는데 집행공탁 중에서도 일부를 회수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공탁서를 가져가서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공탁서 보관사실 증명서를 가져가서 회수하는구나. 그죠? 됐죠? 그래서 그걸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8번은 일부에 대한 압류에 들어왔을 때 제한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전액을 공탁했을 때는 압류가 되지 않는 부분을 일부를 회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는 집행법원 가서 보관사실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할 때는 당연히 공탁서는 첨부할 필요 없어요. 그죠? 네, 그거를 많이 냈죠. 그래서 우리가 공탁서가 없는 경우가 보관사실증명서란 제도 때문에 공탁서가 없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언제? 집행공탁금을 찾을 때, 그것도 압류가 되지 않은 부분을 찾을 때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회수는 특히 회수는요, 대신에 변제 공탁에 대한 회수는요, 이게 변제 공탁에 대한 회수는 민법 48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요러한 세 가지 경우에만 회수할 수 있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에 따른 회수를 따라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회수는 나오는 게 결국에는 회수는 특이하게 자, A가 B한테 할 때 이 변제 공탁에 대한 회수는 그죠? 다음과 같은 뭐죠? 489조란 조문에 의해서 회수가 이런 요건이 갖추면 되고 또 물론 두 개 더 공탁법에서 얘기하는 플러스가 있어요. 뭐죠? 착오일 때도 회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원인 소멸일 때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탁법상 찾는 것은 착오일 때 당연히 찾아야죠. 그리고 또 원인 소멸 때도 찾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는 민법에 따른 요건에 맞으면 회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것이 이제 1번에 있는 이제 얘기예요. 먼저 보기 전에 175페이지에 있는 착오를 먼저 보죠. 착오일 때는 회수할 수 있다. 착오가 뭐냐? 우리가 착오로 공탁했으면 다시 찾을 수 있어야지 않겠느냐? 그러면 착오를 어떻게 증명하냐 그거지. 예를 들면은
일본에 공탁을 했는데 공탁이 무효가 됐어. 그러면 공탁을 괜히 한 거 아니야? 찾아야 할 거 아니야? 그죠? 또 채권을 양도했는데, 그죠? 채권을 양도했는데, 그죠? 그래서 원래 채권을 양도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A가 원래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지금 A가 돈을 줘야 돼요. 채무자야. 돈 줄게 있는데 얘가 채권을 양도했대요. 양도. 그러면 우리가 양도했으면은 얘한테 주면 안 됐죠. 얘한테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구태여 얘가 또 잘 모르니까 얘한테 준다고 우겼다가 얘가 안 받으니까 갑 앞으로 못하게 했어. 그러면 나중에 이 양도가 유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양도가 유효가 되면 얘는 공탁을 괜히 한 거 아니야. 공탁을 원래 당연히 얘는 안 받지. 갑은 양도한 놈이 받겠어요, 자기가? 근데 막 그래도 했어. 법을 모르고. 그렇게 그럴 경우엔 찾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보통은요 그날 돈을 내야 돼요. 그날 4시까지 내야 되는데 납입기일 날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다음날 냈어. 그러면요 법원 그쪽에서 그러면 상대방이 그걸 인정하면 좋은데 인정 안 하면 더 합니까? 다시 또 찾아가서 다시 해야 돼. 착오해요. 납입기일이 늦은 것도 무효죠. 처음부터. 그래서 됐죠? 네. 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판례 안에. 우리가 이 공탁을 하는 사람이, 자, 공탁이라는 것은 공탁할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착오로 공탁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아까 A, B, C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원래 A가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C가 물론 공탁을 해야 돼. 근데 나중에 압류가 뭐 취하되는데 불구하고 또 다 서로 합의했다고 이렇게 됐는데 불구하고 공탁을 했다. 그러면 이 공탁금을 원래 지표 공탁은 찾으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또 다시 찾은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다시 착오로 회수를 해야죠. 그런 것들.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는 것은 이게 이 배당으로 넘어가라는 뜻인데 이 사유신고를 다시 공탁금을 찾고 싶으면 어떡합니까? 이 사유신고를 철회해야 돼. 그래서 다시 법원 가가지고 야 사유신고 안 할래. 걔가 사실은 이 채권이 없더라. 난 헷갈렸는데 한 30개 압류 들어오는 바람에 A1이 압류한 게 아니고 걔가 아니더라. 사실은 헷갈렸다. 그러니까 차고니까 나 찾을래. 그러니까 공탁소 가면요. 공탁금 돌려주세요. 차고니까. 근데 아니 뭐라 그래요? 나한테 그러지 말고 여기 가서 철회를 해. 하고 철회를 하면은 사유신고 불수리 할 거냐? 그럼 그거 가져오면 내가 돌려줄게. 그 얘기예요. 볼까요? 판례는 지평공탁을 했는데 사유신고를 이제 철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철회서를 가지고 하면은 당연히 법원에서는 사유신고 불수리를 할 겁니까? 사유신고 불수리하면서 이제 배당을 안 해버려. 그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공탁관한테 갖다 내서 아까 불수리 결정문을 내가지고 공탁금을 찾는 것이지 그 절차를 그냥 빼고 그냥 가서 우긴다고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됐죠? 따라서 넘어가서 보시면요. 176페이지입니다. 이게 원래 공탁할 원인이 없는데 집행공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신고를 철회하고 철회했으면 이제 더 이상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거로 무효로 판결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행법원으로서는 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탁을 한 사람은 그 집행법원 가서 그 불수리 결정문을 얻어가 공탁관한테 제출하면 그때 공탁소로부터 돈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어긋나면 찾기 힘들지만 찾을 방법은 있는 거야. 내가 방법을 모를 뿐이지 다 법에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번에는 아까 공탁법상의 고유한 사실이 뭐 있어요? 원인소멸. 우리가 공탁을 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이제 소멸되면요 당연히 찾아야죠. 그래서 이건 공탁법에 있는 조문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착오와 원소멸.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회수에 대한 사유는 민법 48 구조의 회수가 있고 공탁법상의 구조의 착오와 원인소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요예요. 3호. 자, 3번에 공탁 원인이 소멸하면 당연히 그 공탁자는 그 원인이 소멸됐다는 증명을 해야 돼요. 그거를 가져오면 회수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인정해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채권자한테 돈을 줬어요. 보세요. 그러면 내가 A가 B한테 공탁을 했어요. 했습니다. 왼정탁을. B가 싫대요. 왜 싫으니까 나는 공탁서 가지 말고 그냥 돈 줘, 현금으로. 그래서 싸우기 싫어가지고 돈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 B가? 돈을 주면서 그러면 내가 다 찾을게. 너 그럼 사인해.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 사인할게. 보세요. 채권자가 승낙을 해. 수작을 하고. 그죠? 그래서 채권자가 승낙했으면 그걸로 소멸된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그 담보 취소만 아시면 돼, 사실. 그거가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가 A가 가압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담보 제공이 돼가지고, 자, 2천만 원을 공탁하라고 공탁이 나왔어요. 명령이. 그래서 공탁을 한 거야. 그래서 가압류까지 됐어, 이제. 집행이. 그러면 사실, 아주 이제 이겼어. 이겼어요. 그러면 공탁 찾아야죠? 그럼 우리가 항상 공탁을 하게 된 담보공탁의 원인은 뭐예요? 얘가 원인이죠. 담보 제공 명령이 있기 때문에 공탁을 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탁금을 찾으려면, 즉 공탁을 회수를 증명하려면 뭐요? 이 원인이 소멸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것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원인 소멸은 뭐죠? 담보 제공을 취소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때 담보 취소 결정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상 담보공탁은 담보 취소 결정 정본하고 또 그것이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나서 담보 취소 확정까지 되면은 그 확정 증명 가져가면은 공탁금을 회수를 합니다. 물론 이 확정되는데 또 한 2, 3개월 걸리지만 이 담보 취소 결정문이 곧 원인 소멸 증명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인 소멸 증명이면서 회수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예 이 가압류 명령이 공탁을 하고 공탁을 했는데 돈이 들어왔어, 입금이. 그럼 가압류를 내가 뭐가 해? 그래서 슬쩍 가가지고 이제 공탁했는데 나 취할 거야, 아니면요. 나오죠? 그거는 이제 그게 2번의 박스에 그 각하 또는 결정 전에 취하. 아직 가압류 보세요. 결정 전 취하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압류 결정 전에 돈이 들어와서 내가 스스로 취한 거야. 돈 받았는데 내가 가압류하면 미안하잖아. 그래서 결정 전에 취하실 때는요. 그때는 그냥 취하 증명서 가져가면 돈 줘요. 공탁금. 그러니까 담보공탁은 원래는 다시 한번 내가 담보공탁금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그건 공탁법상 담보 취소 결정을 받아야 받는 것이고 아니 만약에 그 전이라도 각하되거나 뭐라고요? 그 결정 전에 취하면은 그 돈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봤듯이 뭐죠? 집행 공탁 중에서 가압류 해방 공탁은 채권자가 승소했을 때 또는 두 번째 채무자가 이겼었거나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했을 때
취하했을 때 받는 거죠. 둘 다 채권자가 받든 채무자가 받든 둘 다 원인 소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은 뭐 재판상 담보공탁하고 집행공탁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뒤에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론만 말씀드린 거고 뒤에 또 이것도 뭐 이거 가지고 또 한 시간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몰치공탁도 배웁니다. 몰치도 배우기 때문에 뭐 나머지는 사실은 뒤에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우선 간략하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회수할 때도 인감증명 필요하다. 이건 이제 다 봤었어요. 우리가 이건 출국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는데 기출문제 보시면요. 잠깐 옛날 건데 옛날 거예요. 지금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자 처음에 공탁할 때에 도장하고 나중에 회수할 때에 도장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옛날에 정말 웃겼어요. 옛날에는 이게 건데 2015년 3월 달에 공탁했는데 공탁금을 이제 공탁금이 이제 3월 이제 12월 달 찾았지.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공탁했죠. 나중에 11월 달에 타죠. 그러면 공탁관이 3월 달에 공탁서를 뒤집어 가지고 3월 달에 도장하고 이 도장이 맞으면은 인감 없이 주겠다고 해요. 뭐 의도는 좋은데 이거 누가 앉아서 이거 비교하고 있어 이거를.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안 하고요. 그냥 1,000만 원이 넘으면 인감 가져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기출 문제. 옛날에는 공탁서에 있는 도장하고 회수의 도장이 같을 때면 인감증명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런 말이 틀린 거야. 왜? 이건 세모야 세모. 지금은 1,0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니까 인감증명은 비교를 안 해. 그죠? 네, 그래서 아주 옛날 것들이 좀 이상이 많았어요. 가번은 이제 우리가 가끔 물어보는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까 봤듯이 공탁을 할 때하고 공탁을 찾을 때가 뭐죠? 이게 텀이 있어요. 그죠? 텀이 있어. 그러니까 그 중간에 대표가 바뀌어요. 그럼 당연히 바뀌었으면 그 후임의 대표이사가 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양가로 2번입니다. 제가 책을 읽을 때 지금 순서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자꾸 확 바뀌어요. 그죠? 네. 패턴을 보세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거기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납본을 옛날에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 보세요. 내가 공탁을 할 때요. 공탁을 할 때, 가해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 당시에 그 회수 제한 신고서라는 것을 냈어요. 그럼 이거 똑같이 이것도 옛날에 이 공탁서하고 도장이 같으냐면 이게 지금 비교 안 해요. 결론은요. 우리가 공탁을 할 때는 인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수 제한 신고할 때도 인감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론. 자, 나번 보세요. 나번에 1번 종로에는 그 회수장 신고서에 있는 도장의 모습하고 공탁서의 모습이 뭐 다를 때만 인감이 필요 없는데 지금은 2008년 이후에는 그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회수제한 신고서에 도장도 되고 날인도 되고 꼭 인감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무슨 그런 말을 해. 그냥 공탁서나 회수제한 신고서는 인감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회수할 때만 인감이 필요한 것이지 옛날에 했던 공탁서, 회수제한 신고서 할 때는 인감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최근 개정된 애교에 따르면 위서면 그 위서면이 뭐냐면 써놓으세요. 회수제한 신고서의 도장이 같든 아니든 인감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처음부터 인감이 안 들어갔어요. 기출문제 됐습니까? 그러나 이제 공탁서를 고칠 때는요, 이 정정할 때는 인감을 가져나갑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 결론은 다시 한번.
이 공탁자가 하는 게 회수예요. 자, 공탁자는요, 처음부터 그 공탁서를 갖다가 인감도 없이 했어요. 사인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고칠 때도 또 인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임 대리인이 할 때는 사고가 있으니까 필요해요.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정정신청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의 경우에는 그 위임장으로 할 때, 위임을 할 때는 인감증명서를 내야 돼요. 그죠? 됐죠? 물론 법무사일 때는 필요 없다고 씁니다. 어떻게 하고. 네, 이렇게 보시고. 네. 끝으로, 이게 회수가 약간씩,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수할 때는 인감이 뭐 거의 필요 없다 보시면 답이에요. 그냥 필요 없는데. 근데 이제 양도하는 경우가 있죠, 양도.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이 공탁금 받을 1,000만 원이 있어요. 자, 이거를 B한테 양도합니다. 똑같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출국 사람이 이 출국 채무권을 여기 을한테 양도할 수 있죠. 그러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이 공탁금 받을 게 있는데 그런 말을 해요. 야, A가 야, 내가 1,000만 원이 받을 게 있다. 근데 내가 이기면 받거든. 그러니까 이 1,000만 원 좀 기다려봐. 그래요? 그러니까 B가 그래. B가 야, 그럼 그걸 나한테 양도해. 양도는 거냐? 그래서 A가 B한테 이 채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면 더요? 그러면 우리가 양도인은 누구예요? 양도인은 A죠? A고 양도할 채권은요? 그럼 공탁금 회수에 대한 청구권이지. 그죠? 그리고 양수인은요? 양수인은 누구예요? B죠? A가 B한테 그죠? 뭐 2015년 몇월 며칠 날 한 어떤 번호에 있는 1,000만 원을 양도한다. 라고 양도계약서 쓰고 양도계약서 쓸 때는 이 양도인의 도장과 양수인의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그죠? 이 봉투에다가 또 뭐죠? 그 양도 통지서를 보내요. 이 양도 통지는 누가 해야 됩니까? 민법상 양도인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신인이 누구예요? 발신인이 A원이에요. 받는 사람은 채무자죠. 공탁 쓰고 채무자가 죽게 있잖아요. 1,000만 원. 그래서 자 수신인은 자 채무자인 누구예요? 공탁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봉투를 가지고 얘한테 이제 양도 통지서를 보내죠. 이때는 확정일자가 사실 필요 없는데 보통 확정일자를 보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 만약에 이때 이 양도할 때 이 진여성을 위해서 양도인의 인감장을 찍고 그 도장이 맞다라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거 아니에요. 해서 보내요. 자, 보내는데 어떤 경우는 이 양도 통지할 때도 인감증명서를 이렇게 복사해 보내거든요. 근데 양도 통지할 때 인감증명서 없이 그냥 보내면 공탁관이 나중에 B가 갔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양도인의 통지는 받았는데 양도인의 인감이 없네. 받아가지고 와. 그럼 받아가지고 오겠죠. 그죠? 그죠? 네.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아예 그게 싫으면요. 둘이서 이 양도계약서를 그냥 둘이 공증사무소 가서 공증하면요. 그때 인감증 다 필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시험 문제에서 3번이 요 3번도 제가 다음에 또 배웁니다. 이게 배우는데 지금 미리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볼까요? 우리가 그 회수 채무권 양도할 때 그 양도 통지서에 인감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근데 양도 증서란 건 양도 계약서입니다. 양도 증서를 공증받았거나 또 그 회수권 한다는 양도 통지서에 도장에 그죠? 양도인의 도장이 찍혔어.
그럴 때는 우리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없이도 우리가 양수인은 지급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없어졌고요. 이때는 써놓으세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가 없다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죠? 지금은. 왜냐면 똑같잖아요. 이 문탁관이 이 인감증명 가져가겠죠. 그 뒤에 제가 볼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는 뭐냐면요. 만약에 자 A가 공탁을 할 때는 자 3월 5일이었어. 그리고 공탁을 찾을 때 이건 이제 11월 12일이에요. 그러면 갑이라는 법무사가 그 당시에 공탁할 때 위임장에 갑이었어요. 그러면 다시 또 11월 달에 가서 회수할 거 아니야? 그때 옛날 위임장 가지고 안 되고 새롭게 위임장을 받으라는 거예요. 별도로. 그래서 거기에 위임장의 회수와 수령 권한이라고 물론 있겠지만 장래 회수까지도 위임장이 있지만 그렇게 됐더라도 회수를 할 때는 별도의 회수 위임장을 받아야지 옛날 걸로 그냥 두루두루 써먹지 말라.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바뀔 수 있지 않느냐. 대리인이 그런 얘기에서 우리가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2,000원대 선례다. 그때로 이제 우리가 인감증명의 예외는 똑같아요. 본인이 직접 오거나 법정에 직접 왔을 때 얼마예요? 1,000만 이하일 때. 그리고 관공서일 때는 예외입니다. 그건 똑같겠죠. 주급이나 횟수나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같습니다. 그 인감은 뭐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아주 시간이 끌었어요. 우리가 물론 이제 회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로 이제 우리가 인가가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우리가 지급 절차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만 잠깐 보고 좀 쉬겠습니다. 자, 우선 이건 간단히 보겠습니다. 간단히. 자, 39조를 보면요. 공탁가는 이렇게 출급 청구서, 회청구서가 접수하면은 뭐 지체 없이 조사해서 보통 이제 그날 줘요, 그날 줍니다. 그래서 이항에 여기 이유가 있다 할 때는 그냥 인가합니다. 인가를 해서 바로 그날 2통 중 1통을 줍니다. 줘요. 그래서 바로 45조에 따라서 보관자, 은행한테 가져가서 돈 받아가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 이제 심사, 인가, 다음 페이지에 뭐 분수리까지 배웠었죠. 자, 넘어가서 분수리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2번에 지급이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공탁물의 지급을 하면 끝나는 거죠. 당연히 그 보관자한테 가서 지급을 받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최근에 2번에 그 인가 받아서 내가 출급 청구서랑 인가서를 가지고 신한은행 가다가 특이한 경우죠. 대부분 공탁서하고 가까이 있거든요. 그 가는 중에 분실했어. 그죠? 그래서 거기 인가받은 그 청구서를 가는 동안에 분실했어. 그럼 은행에 돈을 줄까 안 줄까? 안 주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 예규가 하나 있습니다. 뭐 다 특이한 경우인데 이 예규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예규는 금전일 때만 해당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85페이지에 맨 위에 보세요. 유가증권과 물품일 때는 분실했다고 이렇게 그죠? 됩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안 됐던 거를 지금 이거를 확대했어요. 그래서 유가증권과 물품 공탁도 가져가다 분실하니까 오히려 모든 공탁 사건에 우리가 적용하자. 한마디로
세 번째, 인가받은 걸 분실했을 때는 어디 가서 그 공탁소 가서 그 분실했기 때문에 이제 했다라는 이유를 말하고 그 사실 증명서, 즉 분실에 대한 증명서를 두 통을 공탁한테 내라 이거예요. 내라. 그죠? 그러면 공탁관이 확인을 해줄 거다. 그거를 어디냐면요, 보세요. 이게 2013년도 밑에 있는 예규입니다. 이게 원래는 몇 번 바뀌었죠. 세 번 바뀌었었는데 최근 2013년까지 됐어요. 그죠? 따라서 그게 어디 있냐면요. 그게 3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조만. 따라서 그런 그때 그 사실증명서 분실했다는 사실증명을 내면은 우리가 그 사본을 그 두 통 중 한 통을 공탁관에 증명을 해주고요. 그 증명서 가져가서 이제 은행에 가면 받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그냥 공탁소 가서 그죠? 분실했다는 증명서 내면 공탁관이 분실했어요. 증명해주면 받는 거죠.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끝으로 이 공탁금을 받는 거는요. 받는 거는 별도의 예금 계좌 신청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앞으로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줍니다. 보통 법무사가 가서 법무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죠. 가서 직접 법무사 통장으로 계좌 입금합니다. 요즘은 다 돈을 안 두고 다니니까 그게 이제 예금 계좌에 대한 신청인데요. 예, 이거 좀 이따 보시죠. 좀 쉬었다.